일본어 학습에 진짜 애니메이션이 도움이 될까요? 100%. 100%? 완벽하게. 진짜로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일본어 입문과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작품을 추천해 주신다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해드릴 수 있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일상 회화를 많이 다루는 애니메이션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회화라고 해봐야 뭐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애니메이션들이 실은 가장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사자의 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은 많은 한국인 분들이 사자의 상은 모르시긴 해요. 일본에서는 정말 국민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자의 상이 이제 어떤 집의 이제 장녀로서 그 집안의 주축이 되는 인물이고, 그래서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뭐 에피소드에 이제 다 연결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사자의 상이라는 그 딸 이름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자의 상 첫 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게 5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흔히 일상 애니메이션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라에몽이나 네. 뭐 짱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 그쵸, 그쵸.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과는 또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짱구는 조금 원어로 보는 거는 비추를 드리기도 해요. 왜냐면 실은 굉장히 짱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짜 생각보다 말 다루는 게 어렵고, 애들이 이제 정말 작은 애들이지만 실제로 다루는 그런 말들이라든가 쓰임이라든가 속도감 이런 거는 거의 성인급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를 상당히 잘 다루시거나 자연스럽게 좀 듣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그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는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헤비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의 상을 왜 추천을 드리냐면 우선은 정말 흔한 일본의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라서. 근데 좀 시대적 배경은 쭉 변해와서 현대까지 왔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 8, 90년대에 핸드폰이 아직 없는 시절, 그런 공중전화를 흔하게 쓰고 그런 시절이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한 80년대 서민층들의 서민층 중상층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라든가 자식들의 행동, 그다음에 좀 예의, 그다음에 명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내는지, 인간관계라든가 뭐 일본인들이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뭐 술자리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어른에게 대하는 법이라든가 말투, 그다음에 식사 예절. 일본에서는 이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자식은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대하고 주변 어른들한테 대하며 말투들이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구나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건 몰라도 말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편하게 쓰는 구어체들 위주로 다뤄져 있고, 그다음에 속도감이 우선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좀 천천히 차분하게,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티키타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아따맘마라고 하는 건데, 일본 제목으로는 아따신찌라고 하고요. 아따시가 나잖아요. 저 와따시 아니고 아따시. 근데 약간 좀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젊다라는 건 좀 어리다에 가까운 말인데, 중고교생들 여자분들이 쓰실 법한 와따시의 조금 더 귀여운 버전. 아따신지랑 실은 아까 설명드린 사자의 상이랑 실은 결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시대적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자의 상은 한 80년대, 90년대, 80년대 같은 느낌이라면 아따신지는 딱 2000년대 이후의 감성이에요. 딱 진짜 최근 정말 평범한 서민적인 셀러리맨 아빠를 둔 전업주부 엄마가 있는 정말 일상적인 집. 지금 우리 세대 2000년대 이후에 엄마 아빠 모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세대의 말투와 행동 양식을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집안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인기가 확 있었던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습자의 눈으로 보면 진짜 공부할 거리들이 많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일상 용어를 정말 편안하게 가족들끼리, 특히 반말체라든가 구어체들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심지어 좀 짧아요. 말들이 또 짧고, 그다음에 그 간결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문장 자체만 톡 뜯어서 이렇게 외워도 될 정도로 좋은 것들이 많고, 실은 문화적인 부분은 사자의 상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지만 양식, 생활 양식은 사자의 상 쪽보다는 아따맘마, 그러니까 아따신찌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요즘 거라서. 그리고 다음 작품은 프루츠 바스켓. 일명 후르바. 순정 만화? 뭐 소녀 만화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은 그림 자체는 굉장히 파스텔 톤에 좀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실은 그게 남녀노소 세대를 막론하고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좀 일부 일본 만화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덕후 계열들만 보는 애니메이션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르바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정말 이하시게라 그러잖아요. 흔히 치유 계열이에요. 치유 계열의 애니메이션이어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약간 감동적이 되면서 이렇게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인연이라든가 관계, 감동적인 대사들로 잔잔하게 잘 풀어나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본 지 20년이 돼가거든요. 좀 힘들고 지칠 때는 저는 일부러 후르츠 바스켓을 볼 때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고등학교생들의 잔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여자 주인공인 토우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말투가 굉장히 또렷또렷하고요. 그런 잔잔함이라든가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남자분들도 그런 스토리에서 위로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건드려서 일본 내에서도 실은 세대라든가 성별을 불문하고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 더 이거는 정말 초심자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작품인데요. 치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치즈가 먹는 치즈가 아니라요, 치라고 하는 애기 고양이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투니버스에서 방송을 더빙판으로 했고요. 근데 저는 이걸 원본으로 왜 추천을 드리냐면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3분여밖에 안 돼요, 한 편이. 실은 대사들이 굉장히 쉽고 뭐라 그럴까, 귀여워요. 애기 고양이인 치 목소리가 약간 혀짧은 소리가 나서 알아듣기가 조금 맨 처음에 힘드실 수는 있는데, 대사 자체가 정말 초심자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간단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어를 내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나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치즈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으로 천천히 보면서 익숙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길게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실은 있으니까. 이 작품은 3분밖에 안 되잖아요. 끼케야 3분 30초?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편은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약간 기분 전환용으로 귀에 자꾸 들려주시기에 딱 적합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문법적으로도 쉬운 그런 것들 위주로 쓰여져 있어서 아마 초심자들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다른 작품에 비해서 훨씬 더 초급자용이에요. 정말 훨씬 쉬워요. 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다다르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할까요? 공부를 병행하지 않는다라는 설정으로 가면요, 정확도는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뭐 정확한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냥 느낌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거니라는 짐작하는 데는 저는 한 1년에서 1년 반?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1년 정도였거든요.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근데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루 왼종일. 즐기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극주부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그냥 제가 재밌어서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야쿠자 말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야쿠자거든요. 주인공인데 전설적인 야쿠자였다가 그냥 샐러리맨, 약간 워커홀릭인 샐러리맨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야쿠자를 은퇴하고 주부로서 사는 이제 이야기인데, 되게 주부의 역할을 충실하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스타일로 나와요. 굉장히 섬세하고. 욕설이나 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게 나오거나 이렇게 욕이 많이 남발하거나 그런 작품. 욕은 아닌데 우선 아까 말한 뭐 대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거친 말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디오가 전부 다 어쩌저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와서 저는 되게 웃으면서 많이 봤거든요.
아 웃겨 되게 재밌어. 근데 심지어 저도 일본어를 많이 해봤다면 해봤고 오래 했다면 오래 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긴 있었어요. 저도 야쿠자 말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되게 가볍게 그냥 아 재밌다 하고 즐길 수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전부 다 너무 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 요렇게 재밌는 작품도 있어요, 요런 식의 말투도 있답니다 정도는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재밌고 가볍게 아 이런 특이한 소재도 있구나 하고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 실력을 응. 단시간에 늘리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어떤 방법을 실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죠. 이거는 뭐 그냥 강사 마인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일본어를 뭐 나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뭐 이렇게 너는 어디 가니 이런 식의 문장들이면요 실은 한두 달이어도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근데 정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녹아들면서 회화하려고 하고 공부하시려고 하면 실은 1년 이상, 2년 이상이 필요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정말 여행용으로 짧게 쟤네들이 무슨 말하는지 100%는 못 알아듣겠는데 나는 이런 말을 내가 그냥 이런 말 톡 뱉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정도면 뭐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도 가능은 하겠죠. 여기까지 제가 뭐 소개를 여러 가지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양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이제 선생들한테 그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일본어 쌤 김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